근데 신장 결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원래 결석이 세 가지가 있다면서 신장 결석, 요관 결석, 방광 결석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요관 결석이랑 방광 결석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신장 결석은 거의 무증상이야. 증상이 없어. 환자분이 느끼는 경우가 많이 없고 뭐 검사하다가 검사하거나 아니면은 염증이 왔을 염증이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확인하는 경우고 응급실로 가장 많이 오는 게 요관 결석. 그 결석 자체의 크기와 상관이 없어. 그냥 요관을 딱 막으면 결석이 크든 작든 그거와 상관없이 요관만 막히면 환자한테 통증이 바로 발생하거든. 죽을 만큼 아프다고 해. 여기 드라마구나. 그러니까 크기와 상관이 없어. 돌이 되게 작아. 5mm인데도 환자가 죽을 만큼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1cm가 돼도 아무런 그것도 없어. 그건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빨대에다가 모래를 넣었는데 모래가 중간에 걸렸어. 근데 거기 위에 물을 넣었는데 완전 그 돌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물이 밑으로 아예 안 내려가는 경우. 근데 물을 넣었더니 그 돌 사이의 틈으로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 물이 빠져나가면 환자분이 살짝은 아플 수 있는데 근데 약간 뭐지 하고 넘어가다가 버틸 수도 있는데 물이 안 나가면 바로 아파. 그 돌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서 콩팥에 물이 무리가 차. 가니까. 그리고 콩팥에 물이 차. 물이 안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걸 수신증이라고도 하고 해서 응급실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는 거지. 대부분이 그것 때문에 그 통증 때문에 오는데 이 돌이 그 신장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방광으로 내려가는 길 중에 한 군데 요관을 딱 막아서 그 물이 차이면서 아픈 거지. 그러면서 물이 차면은 아픈 거. 그렇지. 콩팥에 물이 차면 아파. 그리고 그게 고여 있으니까 염증을 일으켜서 대부분 열나서 오는 경우가 좀 있지. 그러면 이제 응급실에 오면 일반적으로 돌의 크기가 작고 수신증이 없고 그냥 살짝만 환자분의 컨디션도 좋고 하면 원래 요관결석은 제거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약물, 두 번째가 체충격파 세석술, 세 번째가 수술이야. 근데 이제 뭐 돌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5mm 이하, 한 6mm 이하 정도 되면 근데 이게 어차피 CT에서 이제 재는 거라서 6mm 이하 정도 되면 자연 배출 가능성이 높아. 6mm. 5mm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자연 배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래도 만약에 5mm 때문에 아파서 응급실 왔을 정도면 안 나올 확률도 높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웬만하면은 그냥 뭐 그치. 오줌으로 오줌으로 나와서 그냥 알았을 텐데 5mm인데도 환자분이 통증 때문에 응급실 왔다면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또 그냥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때 사실 웬만하면 환자분들이 응급실 안 가잖아. 그렇지, 정말 그렇지. 절박하니까 가는 건데. 죽을 만큼 아픈데 응급실 도착했는데 통증이 사라져. 그럼 돌이 빠졌어. 그러니까 돌이 껴있는 상태에서 엄청 아픈데 돌이 빠지면 통증이 그냥 싹 사라져. 그게 뭐 산통보다 심하다는 그 죽을 소리가 만큼 있는데. 아픈 그러니까 산통이라고 죽을 만큼 아프다고 하는데 이 돌이 빠져나가는 순간 통증이 싹 사라져. 그래서 체충격파 세술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돌이 깨져서 물이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러면 환자분은 안 아프다고 바로 하지. 그래서 이 요관에 이렇게 여기가 요관인데 요관에 잘 걸리는 게 이제 뭐 돌이 있긴 한데 여기 여기 뭐 이렇게 부위가 있어. 근데 뭐 부위는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 있는 돌이 깨지면서 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럼 또 걸릴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부위에 따라서 나누긴 하는데 일단 요관결석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는 방법이 전신 마취, 그다음에 척추 마취, 그다음 부위 마취, 국소 마취라고 해서 의식 이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어떤 이제 걸 권해? 나는 일단 일반적으로 난 예전에 이렇게 수술할 때 항상 선생님한테 저를 죽여주세요. 재워달라 기억하고 싶지 않아. 재워달라고. 근데 이제 환자분한테 좀 싫어하시니까 척추 마취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신 마취가 좀 환자분들이 자고 일어나는 게 훨씬 낫다. 근데 환자분이 전신 마취 안 하고 싶다 하면 척추 마취를 하는 거지. 아무래도 근데 그런 전신 마취가 무리가 간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뭐 위험하긴 해서 마취 전에 평가를 좀 하지. 뭐 심장 쪽이라든지 머리 쪽 아니면 호흡기 쪽 뭐 이런 문제를 평가를 해서 뭐 그런 유무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 국소 마취는 내가 해본 적이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아플 것 같아. 이 성기도 있고 해서 요도가 길거든. 그래서 기가 들어가는 길이가 넓었기 때문에 환자분이 못 견뎌해. 저번에 한번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환자가 힘주면 기구가 부러질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도를 안 하는데 한 번 해봤어. 한 번 해봤는데 환자 막 소리 질러. 그만해. 근데 너무 아프시니까. 근데 결국 내가 돌을 끄집어냈어. 아, 그러니까 성공. 수술 시간은 30분이었는데 환자 자체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막 소리 지르시더라고. 그래서 평생 살살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어. 근데 그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서 살살 구슬려서 요걸 하게 되면 환자분 나이가 70 몇 살 할아버지인데 네, 마취 위험하니까 빨리 요거 응급실에 옮기면 그냥 요거 빼드리면 된다. 그래서 그거 내가 느끼기에는 환자한테 정말 좋았지. 응급실에 와서 2시간 만에 전신 마취 안 하고 국소 마취로 돌을 끄집어내줬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입장인 거고 진짜 그 수술 받은 환자 입장에서는 아팠으니까 정말 별로 안 좋은 거였지. 근데 수술은 진짜 잘 됐거든. 돌을 완벽하게 끄집어냈고 몸 안에 관 넣어놓고 그다음 열도 안 나고 그날 바로 응급실에서 퇴원했거든. 그건 왜냐면 마취를 안 했으니까 그냥 그 다음날 그냥 그날 마취 수술 끝나고 그냥 집에 가셨어. 집에 가. 그냥 당일 수술 당일 갔지. 국소 마취 했으니까 되게 만족도 높은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4명인가 해줬거든. 그러면 국소 마취로만. 국소 마취로 여자한테 4명인가 6명인가 해줬는데 그거는 돌의 위치가 조금 밑에 내려와 있고 염증도 없었고 환자분 돌 자체도 방광 근처 요관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요관이랑 방광 이음부에 많이 생기는데 그런 케이스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케이스는 4명에서 6명인가 6명 정도 될 것 같아. 4명? 6명.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한 5명 범위 내에서 국소 마취를 해줬는데 다들 만족도가 높았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얘기 듣기로는 이제 방광 내시경 할 때도 그렇게 안 아프니까. 안 아프니까. 그 정도에서 조금 더 요도가 좀 짧으니까 그치. 확실히 통증도 덜긴 했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다르죠. 성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장점은 환자분한테 화면을 보라고 해. 그러면서 이제 돌을 보여. 좀 많이 아프세요 하면 괜찮습니다 하면 저거 한번 시도해 볼 테니까 끄집어 낼게요라고 하고 아니면 레이저로 살짝 깨거든.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직접 화면을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래도 좀 보고 하니까 좀 더 참아. 그치.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직접 눈을 보니까 저 돌이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빨리 빼내고 싶은 마음이 저거 조금만 참으시면 저거 빼드릴게 해서 그렇게 해서 빼는데 들어가서 보이면 바로 뽑는 거거든. 너무 위에 있으면 절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방광이나 요관 가까운 데 있으면 들어가서 보이니까 한 5분 이내에 끝났었어 대부분. 그러면은 사실 빨리 빼고 싶지.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 그것 그렇지.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고 하니까. 근데 열나거나 그러면 수술 못 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환자 케이스가 되게 쉽지가 않아. 열이 많이 안 나는 환자여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케이스가 많지 않아. 기본적으로 체력이 돼야 되고 열이 있다는 건 염증이 열이 있다니까 염증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염증 치료 위험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돌이 있고 만약에 요패가 오면 원래는 대학병원에서 응급적으로 이제 이렇게 옆구리 관을 뚫는 경부적 실루술이라고 해. 오줌 이쪽으로 빼주거나 그리고 아니면 몸 안에 이제 요관 부목을 미리 예방적으로 미리 넣어놔 미리. 그래서 왜냐면 막혀있는 요로를 폐쇄시켜 가지고 오줌을 빼주면 그 환자분의 이제 염증이나 이런 게 호전되거든. 그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그렇게 해놓는 편이거든. 그래서 옆구리관을 뚫거나 몸 안에 관을 넣는데 나는 그냥 몸 안에 관을 넣는 걸 선호해. 몸 안에 관을 넣은 다음에 한 좀 염증이 호전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술하면서 돌을 제거해 드리지. 그러면 금방 끝나. 그래서 몸 여기 요로로 들어가는 거라서 몸 밖에 상처 아무것도 없고 수술은 2박 3일 똑같아. 오늘 입원 내일 수술 그 다음날 퇴원. 뭐 좀 더 좋게 하면 오늘 입원 내일 수술 내일 밤에 퇴원. 뭐 이렇게도 가능은 하긴 해. 근데 이제 마취를 걸면 전신 마취하든 척추 마취를 하든. 근데 국소 마취는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 그치. 그리고 이제 방광에 이제 결석이 생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남자한테 잘 생겨. 방광 결석은? 왜냐면은 이 전립선 비대검에서 소변이 농축되거든. 그럼 여기 방광에 이렇게 돌이 많이 생겨. 그리고 약간 뇌경색이나 이런 것 좀 그래서 침대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소변 잘 못 보이면 농축되면서 돌이 많이 생겨. 남자든 여자든. 근데 일반적으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농축이 돼서 생긴다. 소변을 잘 못 보면 생기는 거지. 결국 소변을 잘 못 보게 생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전립선 비대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누워서 지내시는 분들 뭐 이제
배뇨 감각이 없어서 그런 분들한테 좀 많이 생겨. 근데 이거는 국소 마취로 수술도 가능하고 마취 수술도 가능한데 수술이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아까 남자들은 또 힘주거든. 그럼 수술할 때 피날 그러니까 요도나 이런 데 힘들어가면 피가 살짝 날 수가 있어. 기구가 쇠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국소 마취로도 해주고 남자도 협조가 되면 근데 남자는 시도는 해보는데 시도내는데 어렵겠다. 별로 만족도가 안 좋아. 환자가 너무 아파하니까. 그래서 남자는 마취해서 빼주는 경우가 좀 있긴 하고. 사실 뭐 쇠꼬챙이 꽂는 기분 아닐까? 그렇지 쇠꼬챙이 거니까. 옛날 방광내시경 쇠꼬챙이로 했던 그때 그 시점이면 환자들 절대. 근데 아까 누나가 트라우마 얘기했었잖아.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오 진짜. 응.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방광내시경 한 번 더 하자고 했는데 예전에 했던 그게 너무 아파서 절대 안 못할 것 한다고. 같아. 응. 그래서 요즘에 또 연성 방광내시경 나와서 많이 좋아졌는데도 그래도 환자들 그 트라우마가 있더라고. 누나 아까 그 말한 게 기억납니다. 근데 방광결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방 제거가 가능하기도 하고 해. 간단해. 그러면은 방광결석이랑 뭐 소변 잘 못 요관결석- 보는 사람들이 이제 소변이 농축되면서 생겨. 그러면 오늘 요관결석이랑 방광결석까지 요 잘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네.